자, 2부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2부에는 박경미 후보님, 김현정 후보님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다 화제의 인물이죠. 네. 자, 평택 그래서 단수 공천을 받았죠? 평택병입니다. 병인가요? 이제 분고됐으니까 예. 평택병. 김현정 후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평택을로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원래 평택을이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3월 이제 2월 말에 본회의에서 분구가 확정되면서 평택병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택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3월 1일 날. 평택병인데 아직도 평택병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무슨 동입니까? 신평동, 원평동, 비전 1, 2동, 동삭동, 용의동 이렇게 6개 동입니다. 6개 동. 예, 정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여서 을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병으로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병 지역이 을 지역보다 지금 이제 더 좋은 지역입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 지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는 뭐 지금 상대방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이고 3선이기 때문에 거의 뭐 1, 2% 사이에 초박빙 승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겸손하시네. 다만 이제 그 전에 을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고 그래서 이 지역구 자체가 거의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됐었거든요. 면적이. 지금 이제 정주 지역으로만 돼서 거의 그거의 3분의 1 정도로 지역구 이제 면적은 축소됐지만 가불병 중에도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도심 지역.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 보니까 승리를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평소에 볼 수 없는 겸손한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는데. 제가 지난 총선 때 아주 그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아팠죠. 저 총선 4월 15일이었는데 그때는 4월 12일 날 3일 전 여론조사에서 제가 8% 이기는 거로 나왔는데 1.5로 뒤집혀서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큼 투표하게 하느냐 또 대단히 중요해서 정말 지금 긴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김현정 후보한테는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평택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민주당에? 물론 이제 갑의 현역 의원 이름이 뭐죠? 이번에 됐던 홍기현 의원 어제 이제 공천 확정됐어요. 홍기현 의원이 됐고 을에는 전략 공천이 됐어요. 이병진 후보. 이병진? 평택 그 대학교 교수님이죠. 전 평택대 교수고요. 평택이 고향이고 지금은 또 평택에 살고 있고요. 평택의 평고 평택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지역 기반이 있긴 연고가 탄탄하신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현정은 그래도 원외위원장 협의회에서도 회장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도 했고 방송 유튜브에서도 맹활약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가불병을 본인이 다 선거 승리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갑 쪽에 이제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통화해가지고 가불병 후보들이 바로 만나기로 했고요. 만나서 이제 우리 이제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가불병 다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충분히 이번 가불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라든지 기반들은 갖춰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당 후보가 비례대표를 전략 공천했어요. 그렇군요. 거기 연고가 뭐 이렇게 거기에서 뭐 사업은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연고가 있지는 않는 분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했던 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컷오프 시켰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을 쪽에서도 그 공재강 전 평택시장이 유력한 그 국민의힘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컷오프를 또 시켰어요. 공천 후유증. 거기도 전략 공천을 냈어요. 을 쪽이. 그렇군요. 저희 을 쪽은 저희는 이제 평택 출신의 평택대 전 교수님. 그분이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중국 전문가. 평택 항이 있으니까 중국이 중요하죠. 그 중국 전문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를 다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악화된 상태여서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영입한 것 같고 병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지역인데 근데 저랑 이제 유이동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이 4년 전에 평택을에서 붙었는데 리턴 매치가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현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뭐 5%든 10%든 앞서는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은 자동적으로 그 분위기 딱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 유이동이 세잖아요. 근데 김현정이 딱 꺾고 있다. 이러면 주변이 확 좋아지거든. 본인의 어깨에 나머지 두 석도 달려 있다. 이런 각오를 임해주시고. 그럼요. 제가 그런 책임감 분명히 갖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 여론조사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리고 그래서 있겠죠. 그 결과 나오면 이제 아마 참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으로는 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 후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여론조사 꽃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이제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8점 몇 프로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을 지역 전체를 갖고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후보 이름을 빼고 정당을 중심으로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 이런 조사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병이 생기기 전에 갑을 2개만 갖고 한 거예요. 네. 지금 들었는데 그 손을 꼭 잡고 인증사진 남편한테 보내야 한다, 팀장님한테 보내야 한다 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김현정 후보께서는 에피소드 중에서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뭡니까?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제일 기운 날 때가 저런 거죠. 지지자분들이 와서 막 그 사진 찍자고 하고 이렇게 환호해주고 이러면 정말 기운이 나거든요. 이제 저도 아침 저녁으로 늘 이제 출퇴근 피켓 인사를 하는데 가면 이제 뭐 저녁에 6시 반 정도 되면 컴컴해지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도 그 차 지나가면 거기서 막 손 흔들면 또 손 흔들어주고 경적 올려주고 그럼 정말 힘이 많이 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경로당을 많이 다녀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데 제가 막 한 군데를 막 5-6번씩 가니까 또 왔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 한번 좀 이번에 찍어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다음에는 안 찍어도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재롱도 피고 그러니까 엄청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간극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걸 느꼈을 때 아,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고연령층 하면은 보수를 지지한다 이런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면은 우리가 우리 민주당 지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그 몇 차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막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또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 만나면은 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후보님들 만나면 우리 시청자들도 막 사기를 올려줘야 돼.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막 힘내라고 하고 명함 잘 받아주시고 이래야 후보들도 신이 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현정 후보는 어떤 사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평택역 앞입니다. 평택역 앞에서 이제 인사드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평택역이 유동인구가 58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기 평택역으로 뭐 엄청 저기 1호선 전철도 다니고 기차역이 이제 저쪽 평택 쪽은 저 평택역이 딱 저기 중심에 하나가 있어서 저기 많이 다닙니다. 저기 SRT도 저기 쓰죠? 아니, SRT는 이제 저 지제역에 쓰는구나. 맞아. 여기 제가 이제 그 방송하러 다니거나 국회 갈 때 항상 평택역에서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서 항상 저기는 저희 이제 상징적인 그러니까 평택역이 포함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것도 뭐 아침에 이제 그 출근 저기 인사드리고 있는데 지지자분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막 또 덕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새로 저희 이제 평택병에 편입된 동삭동이라고 있는데 그 동삭동 사거리에서 그 인사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제 우위 있고 막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개소식은 언제 합니까? 저는 했습니다. 이미. 아, 했군요. 네. 지난 11일 날 했는데 그 정말 정청래 체육께서 제 연락도 안 드렸는데 먼저 연락하셔 오셔가지고 아주 훈훈하게 잘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에서 시민들 만나보면 여러 이야기를 할 텐데 특히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물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종섭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막말이든 아무튼 여러 뭐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본인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택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는 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는 늘상 하시는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망쳐놓은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정말 그런 뭔가 비토하는 그런 정서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꾸 보수 언론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공천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약간 좀 희석된 그런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것은 강하게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채양명주라 그러죠.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상병 순직권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또는 명품백 수소, 주가 조작 이거 관련된 이채양명주와 관련된 그런 이게 나라냐라고 하고 오히려 편파적이고 공정과 상식을 어기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정말 비터는 목소리가 바닥에 진짜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민주당에서 이거
폭발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게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제 공천단 마무리되면 네. 그런 기조들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통시장도 다녀보고 상가도 인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가보면 상가에 문 닫혀 있는 곳이 진짜 많고요.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진짜 진정성 있게 뭐 정책을 만들거나 이러지는커녕 오히려 이념 논쟁은 둘째 치더라도 자꾸 쇼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민생 토론회 한 달 해갖고 전국 다니면서 막 하면서 뭐 그 마치 그러니까 총선용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계세요. 믿지도 않고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당과 우리 또 출마한 후보들이 잘 알려내면 충분히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그 힘을 진짜 정말 놀랐거든요. 네. 네. 진짜 공천 결과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도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저는 진짜 이번에 우리 당원들의 힘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 현역 교체율에 대한 요구들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전체로 수도권만 봐도 50% 가량 되고 뭐 호남 같은 경우는 훨씬 높잖아요. 막 네. 60% 70%까지 네. 가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를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무섭죠. 예. 당원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친명이냐 뭐 반명이냐 이런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물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물갈이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함을 누가 더 강하게 싸워가지고 선명야당 모습 보일 것이냐가 지금 현재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람인데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를 보고 이게 지금 당심 민심 이런 거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반대로 이제 뭐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현역들 다 그냥 거의 70% 이상 살아났잖아요. 네네. 살아났고 김건희 특검 그걸 염두에 둔 그렇게 아주 조용한 공천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다 마무리되고 평가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 민주당 공천이 훨씬 더 잘 됐다라는 평가들을 국민들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보면은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만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최상병 순직권 관련해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그렇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 군에 보낸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애비 앞으로 보낼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최상병 사건은 계속 관심 가질 거예요. 우리 나중에 있잖아요. 네. 그 홍보물 본선 공보물 만들 때 최상병 건 꼭 넣어야 하고 진짜로 군인들이 네.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복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군인들 복지가 확 줄었어요. 줄었다며 네. 그런 것도 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수 정부 하면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 군대라든지 안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이런 것 쪽에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잘할 것이다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지금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완전히 지금 이게 나라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역행하고 있고 네. 또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빨리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이런 얘기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진짜 많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김현정이잖아요. 네. 가수 김현정의 다 돌려놔 노래를 패러디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다 돌려놔. 그거 로고송 씁니까? 로고송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쇼츠랑 우리 캠프에서 자꾸 재밌다고 서승만 그 개그맨도 저 축사하는데 그 돌려놔 또 노래가 한참 빵 터졌어요. 네, 김현정 후보에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후보님 농협 301-0340-1070-21 네, 이렇게 저는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해결했습니다. 네. 평택 김현정 TV 구독, 후원 계좌, 전화번호까지. 좋은데? 이거 좋은데요? 아이디어인데? 네. 김현정 TV는 얼마입니까? 구독자가? 저도 적진 않은 저는 2만 2천 명 되는데. 그것도 대단한 갑자기 거예요. 기가 확 죽네요. 10만 명이. 네. 원외 인사 중에는 뭐 거의 탑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게 적진 않은 건데 네. 10만 명이라니까 제가.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교육 관련된 그건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다녀보면 네. 제가 이제 요새
그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가서 인사를 좀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나면 그렇게 호응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육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세요. 그분들은. 네. 우리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교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근거리 배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좀 있으신데 그게 이제 그 근거리 배정이 되려면 네. 고교 평준화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렇구나. 제가 어제 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쭉 했거든. 네네. 큰 도시부터 평준화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지난 총선 때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 저랑 유희동 후보랑 TV 토론을 할 때 저는 찬성, 유희동은 반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공약 발표하면서 고급 평준화와 그 근거리 배정 원칙 관련된 전체적인 로드맵을 공약으로 발표했죠. 아, 잘하셨네. 네. 자, 핵심 공약은 뭡니까? 들고 나오는 핵심 공약. 평택은 어떤 공약 들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3월 1일 날 공천 받기 전까지는 평택을이었잖아요. 네. 을 전체가 거의 그 서울의 면적이 3분의 1 정도 되고 평택의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 지역구라서 평택 전체에 대한 공약이랑 다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게 그 교육 국제화 특구하고 이제 그 거기가 삼성전자 등 공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리백 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거고 거기 또 반도체랑 수소 미래차의 전진 기지들이 많거든요. 그 평택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미래차 특구 이렇게 3가지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게 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평택병 지역으로 제가 이제 지역구가 바뀌면서 그 여기 정주 지역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네. 그 기본적인 공약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평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지하되 병과 관련된 이제 공약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이죠. 지금 최근에 GTX AC선이 평택으로 이제 그 연장되는 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 하면서 그 공약 그걸 발표를 했어요. 하겠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은 다 지자체가 100% 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택하고 천안 아산의 시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몇 천억씩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약이 본인이 민생 토론회니까 지자체한테 떠넘기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부자 감세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러잖아도 59세 결손 나가지고 지방세에다 교부금 23조 줄어들어갖고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이건 결국 총선용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국비를 유치하겠다라고 국비를 지원해라라고 국회 가서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면 그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정주 지역이고 저기 그 동삭동이나 비전일동, 용의동 여기는 평균 연령이 40세가 채 안 돼요. 네. 되게 젊어요. 그래서 도심권으로 서울 등 도심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서 광역버스 관련된 것도 또 증설도 해야 되고 또 그 주차장도 더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저희 평택이 인구가 이제 63만 명이 됐는데 정말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1년에 뭐 2, 3만 명 그러니까 화성, 네. 평택, 남양주 이런 데가 예. 용인도 마찬가지지만 예.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지역구 하나도 생긴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그 빠른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그 우리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래. 대표적인 게 문화나 여가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예. 그리고 주차장 특히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부족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촘촘한 공약들을 제가 지금 하나씩 발표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인프라가 아직 네. 미흡하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겠다 그 얘기네요. 네. 자,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지역은 알겠고요. 네네. 국회 들어가면 이런 일 꼭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사회연대 운동을 좀 더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서 김현정은 제 슬로건이 이제 우분투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뭐 설명하려면 기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연대 운동을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제가 사회연대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당연히 영입된 거라서 앞으로도 제가 저기 국회 원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사회연대 운동과 관련된 거를 주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당 대변인하고 뭐 지금도 대표님 언론 특보하고 있고 많은 방송과 유튜브 나가서 당과 민심을 대변해 왔는데
정말 이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그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그 선봉에 서서 네. 그런 그 활동들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마지막 지지 호소의 말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시청자를 상대로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네, 저도 지난 4년 전에 1.56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이후에 평택을 지키면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평택 시민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또 중앙 정치에서도 당의 비상대책위원이나 대변인, 뭐 언론특보 공관위원 등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그런 역량들을 많이 축적했다. 그리고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평택시장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승리로 이끈 평택 우리 병 지역에서는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과 중앙에서의 그런 그 응축된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평택을 지금 성장하고 있는 평택을 정말 살기 좋은 평택으로 균형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 10년 동안 지금 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평택에서는 지금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김현정이 그동안 20년 동안 사회연대 운동가로서 활동한 그런 그 경력, 이력이나 이런 성과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제대로 돌려놓고 평택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건은 지금 뭐 쓰고 있습니까? 핵심 현수막이나 이런데? 저는 일하는 새정치, 네. 이젠 김현정. 그걸 쓰고 있군요.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